안녕하십니까. 1월 9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과 트럼프의 측근들이 이재명의 친중 성향에 대해 지금 우려가 폭발하고 있죠. 트럼프의 측근들은 이재명이 집권하게 될 경우 친중 행보에 치우치면서 한미동맹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등 이재명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재명 또한 광복 이후 미군 주둔에 대해서 최근까지 점령군 이렇게 표현하는 등 반미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왔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 정치권과 조야의 반응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이 8일 중국 기자들을 위주로 일본 기자들 한두 명 포함된 외신 기자단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서방 기자들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참석자 대부분 중국 기자였다는 점을 놓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을 선택하는 커밍아웃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측에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강경 좌익의 친중, 반미 노선은 중국의 지정학적 목표와 일치한다, 탄핵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이런 등의 비판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자 한두 명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 기자들만 모아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 간담회 전후로 최소 2차례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비보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외신 기자단을 불러서 오프 더 레코드를 주문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외신 기자들은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기자들을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해놓고 비보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이 사실을 전해달라는 소리와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중국 기자들이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면 중국 공산당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이재명이 실컷 이야기를 해놓고 비보도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친중으로 찢겨있는 이재명의 이날 행보는 친중 커밍아웃이라는 의혹을 그런 평가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또 서방 언론들을 제외하고 중국 언론 위주로 간담회 참석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서방 언론에 맞서기 위한 우군 확보 차원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서방 언론과 중국 언론의 편가르기를 통해서 확실한 내 편을 만들겠다, 이런 선언이 아니었겠냐는 그런 분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의 개입이 예상되는 마당에 중국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확실한 승기를 잡기 이전에 트럼프가 개입하면 만에 하나 유엔 대북 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이재명에게 제재라도 가하려고 하면 시진핑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어제 중국 기자단과 만났을 때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대화 내용도 심상찮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 50분 정도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 6층 전층을 임대해서 신화통신과 인민망은 인민일보의 인터넷신문 얘기입니다, 등 중국 특파원단과 비공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오프 더 레코드를 주문한 이재명은 부지런함을 주제로 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개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전쟁 얘기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재명은 개미의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전쟁이 나면 목 잘린 개미, 허리 잘린 개미가 있다. 살다 보니까 인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규모 전쟁을 통해 개체수를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미 개체수를 얘기하다가 대량 살상이 벌어지는 전쟁을 연상시킨 이재명이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평소 이재명은 살인, 전쟁, 죽음, 칼, 총, 투쟁 이런 폭력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만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다가 갈등도 격화되고 신념도 강화되고 충돌 사태를 좀 더 지나면 결국 대규모 전쟁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심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탄핵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과 지금 흡사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규모 전쟁을 향해 계속 가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뺏어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은 지금 대권을 향한 본인의 심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대규모 전쟁이 걱정되지만 그걸 향해서 계속 간다는 말은 내전이나 폭력 시위를 벌여서라도 권력을 쟁취하고야 말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제 행사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매일 공개하는 당대표의 공식 일정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기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중국 기자단들도 숫자도 총 토탈 합쳐서 한 2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무리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이재명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서방국가 기자들과 간담회를 이재명이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기자들만을 위주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분명 친중 성향으로 연결시킬 것임을 자기도 이재명 본인도 추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을 계획했던 것을 보면 말 그대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나는 친중으로 가겠다, 이런 마이웨이 행보를 선언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재명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는 외신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다, 앞으로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업소하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언론들이 지금 이재명을 좌파 선동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그런 시점에 중국 기자들 만나서 애정을 가져달라는 의미심장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제 행사를 진행했던 이현주 최고위원이죠. 이현주는 우방국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이라고 해서 국내적인 정치적 노선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 실질적인 대외적 정치적 노선이나 외교적 노선의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국내적인 정치적 노선은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외교적 노선은 역시 혈맹인 미국과 손을 잡는 친미와 6.25 전쟁 당시 침략국이었던 중국과 함께 가겠다는 친중이라는 극단을 달리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현주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래된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벌써 대통령직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때 1시간은 시민의 숫자가 100만 명 정도 되니까 100만 시간이었고, 또 대통령의 1시간은 국민의 숫자인 5,200만 시간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주 김칫국부터 마시고 그야말로 연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막 충돌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 적대감을 가지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한 것처럼 대한민국 문화 발전에 엄청난 자산이 된 K-팝으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고작 한다는 얘기가 K-팝입니다. 이재명의 일본과 관련한 발언은 이날 어제 행사에 참석했던 사쿠라이 노리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등을 의식한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중국 기자들과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북카페 건물 앞에서는 부정선거는 조선족 여론조작부터 이재명 중공과 밀담 아웃, 부정선거 차이나 아웃, 부정선거 민주당 해체 등의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 일본 기자는 질문 차례에 동석한 중국 기자들을 가리키며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기자들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 기자들은 소속 언론사와 기자 이름이 적힌 명찰을 목에 걸었는데 중국 언론사 기자들의 명찰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중국 기자들이 주가 되었고, 일본 기자들 두세 명 정도는 그야말로 계기였던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어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국적불명의 기자 서너 명이 이재명과 악수하는 모습이 외부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통상 그런 장면은 사진으로 남기게 되는데 왠지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지 사진을 찍는 기자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 간담회는 한 국내 보수 일간지의 출판국 부국장급 기자가 주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국가 혼란기에 이재명과 외신 기자단을 만나게 해준 주선자가
보수 매체 간부라는 점이 알려져서 지금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니까 보수 언론들까지도 잽싸게 퇴설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외신기자협회 이름으로 행사하면 너무 공식적인 얘기들만 오가게 되니까 좀 더 단촐하게 비공식적인 모임을 정례화시키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중국 기자단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앞으로도 중국 기자들과 더 잦은 접촉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그랬죠. 중국에 대해서는 쉐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이 정말로 중국에 쉐쉐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